재벌을 대체할 새로운 대안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관치경제를 부활해서 재벌 경제 운영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배나라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도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 재벌을 규율할 법이 없거든요. 이 재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업 집단 단위로 재벌 단위로 경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재벌 단위로 규율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것이죠. 법적으로는 개별 대기업으로만 취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문제에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그런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재벌의 실체를 인정하되 기업 집단법을 제정을 해서 기업 집단 단위로 책임을 지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재벌의 경우에 총수가 어떤 지시를 해서 문제를 일으켰어도 그것은 그 개별 기업 단위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이런 구조라고 그러면 이건 불합리하고 경제 정의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재벌을 규율할 수 있는 기업 집단법을 제정해야 된다. 재벌도 법을 지켜야 되죠. 재벌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국가의 세금도 많이 내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공헌 활동도 하니까 웬만한 잘못은 눈 감아주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재벌에게 꼭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고 계속 요구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은 재벌이 국익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과 제도를 제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죠. 룰을 잘 만들고 룰을 잘 지키도록 하면 된다.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재벌이 그 자녀들에게 수조 원의 재산을 물려주면서 상속세 얼마 냈는가 보니까 수십억 낸 것밖에 없다. 그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 아닙니까? 이거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 바로잡는 정부의 역할이 꼭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것이죠. 분수경제 세 번째 핵심은 성장의 원천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재벌이나 부자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가 죽으면 소비도 줄어들지요. 성장은 경영자가 기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노동자와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노동자나 소비자도 매우 중요하죠. 이 소비자가 잘 뒷받침을 해주어야 그래야 성장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일하는 노동자는 다른 한편으로는 돈을 쓰는 소비자입니다. 거의 소득의 대부분을 소비하는 것이 바로 노동자들 아닙니까? 저임금, 쥐어짜기로 노동자를 핍박하면 소비자가 위축이 되죠. 소비가 위축이 되죠. 경제적 불평등이 확대되면 내수, 투자, 생산, 성장의 선순환이 막히고 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에게 좀 더 숙련되고 좀 더 부가가치가 높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서 투자도 좀 많이 하고 교육도 잘 시키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해야 될 때이고 노동자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경제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노동 3권이 헌법에 나와 있죠. 이 헌법 정신에 따라서 제대로 보장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불법 파견 등 비정상적인 고용 행태를 종식시켜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정신에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공공 부분에서 앞장서서 만들어내야 되겠습니다.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되죠. 이제 허리가 튼튼해야 사람도 건강하지 않습니까? 축구도 전에 보니까 작년에 남아공 월드컵에서 스페인이 우승을 하던데 미드필더들이 막강하니까 월드컵에서도 우승을 합니다. 경제도 사회도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사회 갈등을 줄일 수 있고 두터운 중산층이 경제 성장을 지탱할 것이고 또 정치와 사회 안정에도 도움을 주어서 결국은 경제적 번영을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중산층을 두텁게 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네 번째 핵심은요, 공공부문에서 경제 활력을 좀 찾자 하는 것입니다. 민영화를 신자유주의에서 열심히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IMF 외환위기가 나고 나서 우리나라에도 이 민영화 열풍이 불어닥쳤는데 그때 사실은 저도 당에서 정책 일을 하고 정부에도 가 있고 했습니다마는 이거 민영화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고심도 많이 했었습니다마는 IMF의 권고나 또 약속들 때문에 좀 일정한 정도의 민영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민영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다시 거론이 되고 있죠. 만약에 도쿄전력이 공기업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대처했겠느냐. 만약에 공기업이었다면 그 기업의 이익보다 경우에 따라서는 원전 1기를 셧다운해서 수조 원의 손해를 보더라도 국민의 생명, 건강 이런 데 훨씬 더 큰 관심을 두었을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 민영화는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맥펄이라고 하는 회사가 우리 국민들한테 귀에 익어요. 이 회사가 우리나라의 고속도로라든지 터널, 항만, 다리 이런 곳에 17곳에나 투자를 했는데 자기 자본은 한 20% 정도만 가지고 와서 여기서 파이낸스를 하고 이래가지고 투자를 해서 자금을 회수를 하는데 아마 엄청나게 이득을 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해요. 공항도 우리 영종도 신공항이 아주 훌륭한 공항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공항도 여기 넘기는 거 아니냐 하는 논란이 MB 정권 초반에 있어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민주당에서 열심히 반대를 했더니 지금은 잠잠해졌습니다만은 그때 그거 넘겼으면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 민자 사업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정도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약정이 있어요. 최소 수입 보장을 하는 약정이 있어서 몇십 년에 걸쳐서 국민 세금으로 이걸 보전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국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를 배불리는 이런 상황, 이거 시정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공공부문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 아닙니다. 사기업이야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제1의 목적이죠. 태생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공공부문이죠. 또 공적인 목적, 공익 때문에 특별히 공기업으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업종도 있습니다만은 이 공공부문을 제대로 잘 관리하고 잘 이끌어가는 것이 사회 전체의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치안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간병, 교육, 보육 등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만약에 이런 공적인 부분이 시장화가 돼버리면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은 커집니다. 만약에 경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 경찰 수를 줄여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 것을 실천했다고 봅시다.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공무원들을 많이 줄였습니다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치안이 불안하니까 사설 경비업체에다가 부탁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국은 민간이 경찰 역할을 대신하게 되고 그 비용 부담 또한 민간이 해야 되는 것이죠. 국민 전체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비용이 더 드는 것이고 사설 보안업체만 이제 장사를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공공 부분에 대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로잡는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공공 부분에 일자리 창출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지난 3년 동안에 고용 없는 성장, 이거 전혀 개선되지 못했습니다. 공무원들은 과로하고 또 국민은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런 곳에 일자리를 만들면 국민은 편해지고 내수 경제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를 만드는데 국가와 국민이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해야 될 그런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